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80세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심지어 치아까지 멀쩡하셨거든요.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매일 실천하시는 게 바로 몸의 특정 부위를 올바르게 씻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80세까지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방법,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5년간 다양한 의학 논문과 임상 연구를 분석하면서 건강한 장수의 비밀을 찾아온 연구자예요. 그동안 수많은 건강 정보를 접하면서 느낀 건 정말 중요한 건강관리법들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지 라고 체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건강한 노화는 유전자보다도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 그 80세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특별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의 5부위를 정말 꼼꼼하게 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설마 그런 게 건강에 큰 영향을 줄까?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염증 수치가 20대 수준이었거든요.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20년이나 젊게 나왔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장내 세균총이 3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하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청결 관리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왜 특정 부위의 청결이 전신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반드시 관리해야 할 5가지 핵심 부위와 각각의 올바른 관리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의 특정 부위들은 단순히 더러워 보이거나 냄새가 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입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이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도달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부위에 세균이 쌓이면 만성 염증이 시작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죠. 특히 배꼽 주변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습하고 따뜻한 부위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이 되어서 여기서 시작된 감염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고 신호들을 놓치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수십 년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게 될 거예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가족분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왜 특정 부위의 청결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지 근본적인 원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먼저 입 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입 안에는 평소에 700여 종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좋은 세균들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지만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면 문제가 시작되죠. 특히 잇몸 염증이 생기면 여기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녀요. 실제로 한 40대 직장인분이 계속 피로하다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만성 잇몸 염증 때문에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잇몸 치료를 받으신 후에 놀랍게도 만성 피로가 많이 개선되셨거든요. 코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먼지나 세균이 쌓이면 만성 비염이 시작되는데 이게 단순히 콧물만 나는 게 아니에요. 코로 제대로 숨을 못 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또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목이 마르고 세균이 직접 폐로 들어갈 위험도 커지죠. 귀 뒤쪽이나 목 뒤쪽 같은 부위는 어떨까요? 여기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세균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림프 순환이 나빠져요. 그러면 전신에 독소 배출이 안 되면서 만성 피로나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배꼽 주변도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연결되어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복부의 여러 장기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배꼽 주변에 세균이 쌓이면 장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배꼽에만 67종의 다른 세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에 무좀균 같은 곰팡이가 생기면 이게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다른 부위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에 작은 상처나 감염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처럼 다른 부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더러우니까 씻자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이 5부위를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구강 관리 입안은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 돼요. 단순히 양치만 하는 게 아니라 혀도 깨끗하게 닦아야 하거든요. 혀 표면에는 세균들이 바이오필름이라는 끈끈한 막을 형성해서 살고 있어서 일반적인 양치로는 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듯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잇몸 마사지도 중요해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잇몸이 건강해져요. 식후 30분 후에 양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양치하면 치아 표면이 산성으로 약해진 상태라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의 세균까지 제거해주세요. 두 번째, 코와 비강 관리, 코 안쪽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여기가 깨끗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거든요. 생리식염수로 비강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중에서 파는 비강 세척기를 사용하거나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손바닥에 받아서 코로 흡입한 후 뱉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코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털을 너무 깊이 뽑지 마세요. 코털은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콧구멍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 번째, 귀와 목 주변 관리, 귀 뒤쪽이나 목 뒤쪽은 잘 안 보이는 부위라서 소홀하기 쉬운데 여기에 피지나 각질이 쌓이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샤워할 때 귀 뒤쪽과 목 뒤쪽을 부드러운 수건이나 실크 타월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목 뒤쪽은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면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귀 속은 절대로 면봉으로 깊이 파면 안 돼요. 오히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고 고막을 다칠 위험도 있거든요. 귀 속은 자연스럽게 귀지가 밖으로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귓바퀴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충분해요. 네 번째, 배꼽과 복부 관리. 배꼽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예요. 여기는 움푹 들어간 구조라서 각질이나 세균이 쌓이기 쉽거든요. 면봉에 따뜻한 물을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배꼽 주변의 복부도 중요해요. 여기는 장과 가까운 부위라서 복부 마사지를 하면서 씻어주면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다섯 번째, 발과 발가락 관리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있어서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런 환경에서는 무좀균 같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거든요. 발가락 사이사이를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후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는 가장 무좀이 잘 생기는 부위니까 더욱 신경 써서 말려주세요. 발톱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발톱 밑에 끼어 있는 때도 부드러운 브러쉬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발 마사지도 중요해요. 발바닥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서 마사지를 해주면 전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언제, 어떤 순서로 이런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시간대별로 효과적인 관리법이 다르거든요. 아침 관리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안 관리예요. 잠자는 동안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세균이 많이 증식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군 다음 혀 클리너로 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30분 후에 정식으로 양치를 하시면 돼요. 비강세척도 아침에 하는 게 좋은데 하루 동안 쌓인 먼지나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해서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저녁 관리 루틴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샤워할 때 귀 뒤쪽, 목 뒤쪽, 배꼽 주변을 꼼꼼히 씻어주시고 특히 발 관리에 집중해주세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어서 발에 가장 많은 세균이 쌓였을 거거든요. 샤워 후에는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려주시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시면 완벽해요. 계절별 주의사항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하루에 2번 샤워를 하는 것도 좋아요. 특히 배꼽 주변이나 발가락 사이는 더 자주 관리해주세요.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코 점막이 마르기 쉽거든요. 이때는 비강세척을 조금 더 자주 해주시고 실내 습도도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때문에 비강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강세척을 해서 알레르기 물질을 제거해주세요. 특별한 상황별 관리 운동을 하신 후에는 땀으로 인해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요. 운동복을 갈아입으시고 특히 발과 배꼽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는 비강세척과 구강 관리를 더 자주 해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행을 가실 때도 이런 관리를 빼먹지 마세요. 낯선 환경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각 부위가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강과 심혈관계 연결. 입안의 염증이 심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심장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거든요.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80% 이상이 심각한 치주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구강 관리를 할 때는 단순히 충치 예방만 생각하지 말고 심혈관 건강도 함께 생각해야 하다 해요.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들도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비타민C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비강과 폐 건강 연결코는 우리 폐의 첫 번째 필터 역할을 해요.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찬 공기와 세균이 직접 기관지로 들어가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위험이 높아져요. 또 코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비강 관리를 잘하면 폐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비강 세척을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센 압력으로 하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림프계와 면역 시스템 귀 뒤쪽이나 목 뒤쪽의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초소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감염에 취약해져요. 림프 순환을 좋게 하려면 목과 어깨 마사지를 자주 해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서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장과 배꼽 주변 연결 배꼽 주변은 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균이 쌓이면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배꼽 주변 마사지를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데 이게 장의 연동운동 방향과 같거든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유산균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발과 전신 순환계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예요.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하지정맥류나 부종이 생기기 쉽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발 마사지를 할 때는 발끝에서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한 마사지는 피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에 하세요. 이제 이런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먼저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입안의 세균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30분마다 조금씩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수건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젖은 수건을 며칠씩 사용하면 오히려 세균을 몸에 발라주는 셈이 되거든요. 수건은 사용 후 바로 햇볕에 말리시고 적어도 3에서 4일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특히 발을 닦는 수건은 따로 준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베개와 침구 관리도 신경 써주세요. 베개는 우리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이잖아요. 베개 씻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갈아주시고 베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햇볕에 말려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하자 어신게서 어깨 주변에 트러블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베개가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발가락 양말도 신경 써주세요. 하루 종일 같은 양말을 신고 있으면 습기와 세균이 쌓이니까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운동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양말로 갈아 신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너무 뜨거운 물로 씻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해서 오히려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가장 좋거든요. 면봉으로 귀를 파는 습관도 정말 위험해요. 제가 한 50대 남성분을 만났는데 매일 면봉으로 귀를 파시다가 고막에 상처가 생겨서 중이염까지 생기셨거든요. 귀는 자연스럽게 귀지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귓바퀴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충분해요. 손톱으로 코를 파는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손톱 밑에는 정말 많은 세균이 숨어 있거든요. 코 점막은 생각보다 약해서
손톱으로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30대 직장인분은 항상 시간에 쫓겨서 발을 대충 말리고 양말을 신으셨는데 결국 무좀이 심해져서 발톱까지 감염되셨거든요. 치료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이런 관리들을 처음에는 다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첫 주에는 구강 관리에만 집중하시고 두 번째 주에는 발 관리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급하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기 쉽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 체크 좀 해주고 격려해주면 습관이 더 빨리 자리 잡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거든요. 달력에 체크하는 방법도 추천해요. 매일 관리를 완료하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성취감도 느끼고 놓친 날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서 다시 시작하기도 쉬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혹시 이런 관리를 매일 다 해야 하나요? 너무 번거로운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비강세척을 할 때 물이 귀로 들어갈까봐 걱정돼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귀로 들어갈 위험은 거의 없어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너무 센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발 관리를 열심히 임해도 무좀이 계속 재발해요. 이런 경우에는 신발과 양말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해요. 신발은 하루 신으면 최소 24시간은 말려주시고 가능하면 신발을 번갈아 신으세요. 양말도 면이나 기능성 소재로 선택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어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70세, 80세에 시작해서도 건강이 많이 개선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행 갈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여행용 작은 용기에 생리식 염수를 준비해 가시고 휴대용 칫솔과 치실도 챙겨 가세요. 특히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는 기내가 건조하니까 비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강부터 시작하세요. 입안이 깨끗해야 전신 건강의 시작이 돼요. 혀 클리너 사용하고 치실 쓰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부위를 놓치지 마세요. 귀 뒤쪽, 배꼽 주변,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의학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받으세요. 지속적인 구강 출혈이나 잇몸 부종, 코막힘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청력 저하가 있는 경우, 발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색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관리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건강한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솔루션을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처럼 건강한 몸도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이 오늘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